차가운 겨울 새벽이었다.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 자리 잡은 고급 주택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저택의 한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박도연 회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와 단정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구운 생선, 그리고 갓 내린 커피가 놓여 있었다. 창밖에는 낡은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지난 가을에 모든 잎을 떨군 가지에는 아직 꽃본고리조차 맺히지 않았지만 도현은 그 안에 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소라면 한강 위로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음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신문 경제면의 굵은 제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라호텔 서비스 품질 추락, 고객 불만 폭증, 순간 손끝이 떨렸다. 아라호텔은 그의 평생이자 젊음을 바쳐 일군 제국이었다. 20대 초반 미군 부대 숙소에서 세척부로 시작해 벨보이와 프런트를 거쳐 결국 전국 주요 도시에 25개 체인을 세운 특급 호텔 그룹. 그는 3년 전 은퇴할 때까지 아라호텔을 대한민국 최고 서비스로 유지해왔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기사가 나오다니. 회장님, 아침 식사는 괜찮으십니까? 비서 최성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30년 가까이 곁을 지킨 그는 나이든 집사 같기도 했다. 언제나 정갈한 태도였지만 오늘은 목소리에 엷은 불안이 묻어났다. 도현은 신문을 접으며 낮게 말했다. 성우 씨,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전주지점은 위생 문제로 과태료를 받았다고 하고 인천 지점에서는 직원이 손님과 다투었다지 않는가. 내가 손에서 놓은 지 고작 3년인데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거지. 성우는 묵묵히 커피를 리필하며 답했다. 회장님,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할 때 아닙니까? 새로운 경영진에게 맡기시고 건강을 돌보시는 게. 그러나 도현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 호텔에서 살아온 인생이었다. 잠자리에 들 때조차 내일 손님들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세월. 그는 단 하루도 호텔을 잊은 적이 없었다. 문득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여의도 본점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였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사건이었다. 당시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 인사팀의 보고서만 믿었다. 나중에 그 직원이 억울하다며 호텔 앞에서 홀로 시위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그날 이후 마음속에 깊은 돌덩이가 자리 잡았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겨울 강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멀리서 보이는 한강 다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의 가슴속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성우 씨, 나 호텔에 가보려고 하네. 회장님, 그래도 지금은, 아니, 이대로는 안 되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겠어. 그는 벚나무 가지를 바라보았다. 앙상한 가지 끝에 아직은 보이지 않는 꽃눈.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피어날 봄. 도현의 눈에도 그런 확신이 어렴풋이 번졌다. 그렇다면 의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사와 경호팀을 불러서 아니네.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할 걸세.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네. 성우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졌다. 도현은 곧장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책장 한켠에는 수십 년 전 호텔리어 시절의 사진이 꽂혀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는 호텔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열정과 희망만 있었다. 성우 씨, 내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을 꺼내 주게. 그리고 분장도 필요할 것 같네. 분장이요, 그래. 난 노숙자로 변장해서 호텔에 들어가 보려고 하네. 그것이 가장 솔직한 현장을 보여줄 걸세. 성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도현의 눈빛은 이미 단호했다. 결국 전문 분장사가 불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깊은 주름이 새겨지고 머리칼은 헝클어진 흰색으로 변했다. 늘 깔끔하던 손톱에는 검은 때가 묻고 몸에는 해진 점퍼와 구겨진 바지가 걸쳐졌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아라호텔 창립자가 없었다. 그저 길거리에 늙은 노인이 서 있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안 된다. 혼자 가야 하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그는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저택을 나섰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경호원도 없는 길. 처음으로 오롯이 혼자가 된 길이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마치 수십 년 전, 첫 호텔리어로 일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버스를 타고 여의도 본점으로 향하는 길. 차창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차갑고도 선명했다. 요즘 호텔 업계는 무섭게 변하고 있었다. 경쟁사들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맞춤형 경험을 제공했고 친환경 경영을 내세워 국제 인증까지 따냈다. 그런데 아라호텔은 여전히 옛 방식을 고집하다 뒤처지고 있었다. 도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신문 기사보다도 업계의 냉혹한 흐름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천천히 내려 강바람을 맞았다. 아라호텔 여의도 본점은 여전히 화려했다. 대리석 외관과 금빛 로고는 밤에도 눈부셨다. 그러나 그 눈부심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만 했다. 도현은 낡은 점퍼에 지퍼를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은 시작이었다. 아라호텔 여의도 본점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바깥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따뜻한 로비의 공기와 맞부딪히며 순간적인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낡은 점퍼 차림의 박도현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다. 체코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찬란히 빛났고 바닥의 이탈리아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도현의 눈길은 그 화려한 외형 너머를 꿰뚫고 있었다. 화려함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속의 감도는,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그의 시선에 먼저 들어온 것은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한 중년 부부였다. 방이 너무 춥잖아요. 난방이 제대로 안 된다니 말이 됩니까? 직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곧장 지배인이 나타나 상황을 수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초보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홀로 손님을 감당하고 있었다. 도현은 속으로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지. 그는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다. 데스크에는 2명의 직원이 서 있었다. 왼쪽의 남성 직원은 단정한 넥타이를 맨 한지훈 매니저였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른쪽의 여성 직원. 서혜우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도현이 지훈 앞에 서자. 차가운 시선이 그를 훑었다. 낡은 점퍼, 구겨진 바지, 닳아버린 운동화. 지훈은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단호히 말했다. 객실은 만석입니다. 근처에 저렴한 모텔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명 거짓이었다.
도현은 이미 출발하기 전 내부 시스템을 통해 객실 점유율이 6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에는 단호한 벽이 서 있었다. 도현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지훈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여긴 특급 호텔입니다. 1박 요금이 38만 원입니다. 손님 형편에는 무리일 겁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서혜운이 나섰다. 잠시만요. 매니저님? 빈 객실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혹시. 그러나 지훈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혜운 씨. 규정은 규정입니다. 쓸데없는 친절은 호텔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혜운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다. 도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발길을 돌렸다. 밖은 매서운 한파였다. 호텔 외관의 금빛 로고는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 빛은 차갑게만 느껴졌다. 그는 주변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낡은 가방끈이 어깨를 파고들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흩날리는 눈송이가 머리칼에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졌다. 자정 무렵. 퇴근하던 서혜운이 우연히 그를 발견했다. 호텔 주변을 서성이던 늙은 노인의 모습에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어르신, 아직도 여기 계세요, 추운데.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낡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꺼냈다. 정확히 38만 원. 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그를 다시 프런트로 데려갔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고 굳은 표정이 되었지만 이미 모든 체크인은 끝난 뒤였다. 8175. 중간 크기의 객실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커튼에는 얼룩이,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다. 화장실의 수도꼭지는 물이 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이게 내가 세운 호텔의 현재 모습이라니.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로비로 내려갔다. 마침 출근한 지훈이 서혜운을 크게 질책하고 있었다. 혜운 씨, 호텔 품격을 깎아내릴 행동이었어. 규정을 어긴 친절은 친절이 아니야. 혜운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도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호텔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복도의 카펫은 달아해졌고 비상구 표시는 깜빡거렸다. 하우스키핑 직원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방을 정리하느라 지쳐 있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웃음을 잃지 않던 이들의 얼굴은 피곤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점심 무렵 직원 휴게실 근처를 지나던 그는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었다. 어제도 인력 감축 얘기가 나오더라. 본사에서 예산 줄이라고 압박이 심하다던데 이제 AI 시스템 깔아놓고 인건비 절감만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결국 사람 손길이 있어야 호텔이지 않나. 도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경쟁 호텔들이 AI와 친환경 이미지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는 동안 아라호텔은 본질을 잊은 채 절감만 내세우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로비 한켠에서 다시 소동이 벌어졌다. 난방 문제로 불만을 터뜨리는 손님, 그리고 차갑게 대응하는 지훈. 하지만 이번에도 혜운이 다가와 따뜻하게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도현은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았다. 한쪽은 얼음같이 차갑지만 그 안에 어딘가 깊은 상처가 묻어 있는 듯했다. 다른 한쪽은 한없이 따뜻해 호텔이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수첩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다. 차가운 매니저 한지훈, 따뜻한 직원 서혜운, 관리 소홀로 무너져가는 아라호텔의 현실. 펜 끝은 멈추지 않았다. 내일은 반드시 더 깊은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박도연은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호텔 외벽을 비추는 간판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는 낡은 노인의 차림 그대로 주방 뒷문으로 향했다.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충격적이었다. 단 3명의 조리사가 200실이 넘는 객실의 조식을 담당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최소 6명 이상이 함께 움직였을 것이다. 또 재료가 모자라네. 어제 발주한 게 아직도 안 들어왔다지. 본사에서 결제 승인이 안 났다던데. 이러다 손님들 아침도 못 내겠어. 조리사들의 대화가 무겁게 이어졌다. 싱크대 옆 재료 창고에는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식재료가 놓여 있었고 일부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호텔이 이렇게까지 변하다니. 도현은 눈을 감았다. 그가 은퇴한 이후 경영진은 비용 절감만을 우선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듯했다. 아침 7시가 되자 조식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음식은 빠르게 바닥났고 보충이 늦어지자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쉴 새 없이 뛰어다녔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주방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이게 뭐야? 이런 걸 손님한테 내놓으라고 한지훈 매니저였다. 그의 손에는 덜 익은 오믈렛 접시가 들려 있었다. 겉은 타고 속은 반쯤 생이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변명은 필요 없어. 다시 만들어 와. 이런 걸로 호텔 이미지 망칠 순 없어. 주방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서혜운이 들어왔다. 주방장님? 매니저님 말씀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가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혜운의 다정한 목소리에 긴장된 공기가 잠시 누그러졌다. 지우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조식이 끝난 후 도연은 직원 휴게실 근처를 서성였다. 그곳에서 청소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을 수 있었다. 지훈 매니저 아버님도 여기서 일하셨다면서 그래. 예전에 본점에서 일하다가 부당 해고당했대. 그래서 집안이 많이 힘들어졌다더라. 그랬구나. 그러면 지훈 매니저가 이렇게 까칠한 이유도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년 전. 인사팀의 보고서만 믿고 해고를 승인했던 사건. 바로 그 일이 떠올랐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직원. 호텔 앞에서 홀로 시위하던 모습.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설마 그 사람이 지훈의 아버지였던 건가? 도연은 손이 떨렸다. 그때는 단순히 실적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 한 가정의 삶을 무너뜨렸던 것이다. 저녁 무렵 로비가 한산해졌을 때 서혜운이 낡은 앨범을 들고 나타났다. 이거 보세요. 자료실에서 찾았어요. 앨범 속에는 아라호텔 개관 당시의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직원들의 환한 미소, 새 제복, 빛나던 눈빛, 그리고 한 장에는 젊은 시절의 한 남성이 서 있었다. 당당한 미소와 함께 호텔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분이 지훈 매니저 아버지세요. 호텔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해요. 부당 해고를 당하고도 매일 호텔 앞에서 시위를 하셨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막고 싶으셔서였대요.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지훈 매니저님이 왜 이렇게 차갑게 행동하는지.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이 호텔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도연은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죄어왔다. 그때 내가 현장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 한 번의 무심한 결정이 이렇게까지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객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두움만이 드리워졌다. 책상 위 수첩을 펼쳐 다시 기록했다. 조리 인력 부족, 식재료 관리 소홀, 직원들의 무력감과 불만, 지훈의 상처, 아버지의 해고 사건. 혜운의 따뜻한 마음, 호텔의 마지막 희망.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과거의 그림자처럼 일렁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20년 전 외면했던 목소리가 이제 아들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다. 내가 외면했던 과거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새벽 5시. 박도연은 다시 눈을 떴다. 수첩에 남긴 기록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은 반드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호텔 외벽을 비추는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이른 아침. 직원들 사이에서는 낯선 소문이 흘러나왔다. 오늘 미주호텔 연합회에서 비밀 평가단이 온대. 진짜야 그럼 본사에서 난리 나겠네? 윗사람들만 아는 거라던데. 괜히 흘린 얘기 아니야. 평범한 직원들은 모르는 눈치였지만 간부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현은 가슴이 무겁게 뛰었다. 이 중요한 날. 호텔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전이 되자 로비에는 한 외국인 신사가 나타났다. 낡은 중절모에 고급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체크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훈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처리했다. 여권 좀. 노인이 여권을 내밀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훈은 무심히 그것을 집어 올리려다 말고 서혜운이 재빨리 달려와 주워주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여권에 찍힌 직함. 미주호텔 연합회 회장. 혜운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 긴장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순간 8층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팔실치로 바로 위층 배관이 터졌다. 순식간에 복도는 물바다가 되었고 계단을 따라 로비까지 물이 흘러내렸다. 물이야 물이 쏟아져 투숙객들의 비명이 터졌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SNS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오마세이 아라 호텔 누수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설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청소 인력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했다. 수건으로 물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분노한 투숙객들이 로비로 몰려와 항의했고 미주호텔 연합회 회장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때였다. 로비 한가운데로 낯익은 노인이 걸어 나왔다. 낡은 점퍼 차림의 노숙자였던 그가 언제 바뀌었는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은빛 넥타이가 빛나고 고든 자세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았다.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혜우는 놀라 입을 막았다. 회장님.
박도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도 단호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여러분, 아라호텔의 창립자 박도현입니다. 순간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다. 오늘 일어난 이 모든 혼란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숙연히 고개를 숙였다. 기자도 없고 플래시도 없었지만 그 사과는 누구보다 진지했다. 이어 그는 임직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나는 이 호텔의 창립자로서 다시 한번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든 피해 보상은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누수 문제를 포함한 시설, 전면 개보수, 직원 처우 개선, 고객 서비스 혁신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작은 배지를 만지작거렸다. 낡은 은색 배지. 바로 그의 아버지가 달았던 호텔 배지를 개조한 것이었다. 도현의 시선이 그 배지에 머물렀다. 지훈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네 아버지의 외침을 듣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순간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차갑게 얼어있던 가면이 금이 가는 듯했다. 이제 나는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 호텔이 지켜야 할 가치는 규정과 절감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신뢰라는 것을. 그는 곧장 발표를 이어갔다. 앞으로 이 개혁을 이끌 주역은 두 사람이다. 한지훈 매니저, 서혜운 직원. 두 사람이야말로 호텔의 진정한 미래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고 혜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미주호텔연합회 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2주 후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의미는 컸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듯 반짝였다. 직원들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다. 로비에는 긴장 대신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번졌다. 지훈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아버지, 저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것을 이제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혜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아라호텔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봄의 기운이 완연해진 한 달 뒤 아라호텔 여의도 본점의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고 상쾌한 공기가 로비를 감쌌다. 바닥의 대리석은 윤이 반짝였고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한층 더 찬란하게 빛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은 직원들의 얼굴이었다. 예전에는 무거운 표정과 피로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웃음과 활기가 넘쳤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여전히 한지훈이 서 있었다. 차가운 눈매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손님이 여권을 떨어뜨리자 그는 곧장 몸을 숙여 주워주며 정중하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아라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가슴에는 새로 수여받은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이달의 베스트 호텔리어.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다. 서혜우는 호텔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호텔의 새로운 DNA를 만들어가는 중이었다. 고객은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그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신입 직원들의 눈빛은 빛났다. 해운이 지나가는 곳마다 직원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주방도 완전히 달라졌다. 충원된 인력과 최신 설비 덕분에 더 이상 허둥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했고 주방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오늘은 제철 채소로 새로운 메뉴를 내봅시다. 조식 뷔페는 이제 업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다. 투숙객들은 음식을 맛보며 연신 감탄했고 리뷰 사이트에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우스키핑 팀도 변화했다. 이제는 2명씩 짝을 지어 객실을 청소하며 꼼꼼하게 관리했다. 업무 강도는 줄고 서비스 품질은 높아졌다. 8277호도 완벽합니다. 반짝이는 천장과 새것 같은 카펫은 호텔의 부활을 증명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마사지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허리 통증을 관리해 주었다. 그 작은 배려가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올려주었다. 호텔의 가장 큰 변화는 따뜻한 하루 프로그램이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호텔은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보육권 아이들, 홀로 사는 어르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하루 동안 특급 호텔의 서비스를 무료로 경험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훈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저를 변화시켜준 한 노인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로비에서 뛰어놀았고 어르신들은 창밖,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호텔은 더 이상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따뜻한 집이 되어 가고 있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호텔을 찾았다. 지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로비에 들어서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20년 전, 남편이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홀로 시위하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녀의 아들이 호텔을 새롭게 이끌고 있었다. 서혜우는 지훈의 어머니를 VIP 라운지로 모셨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 풍경은 푸르고 맑았다. 지훈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 이제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호텔을 지켜낼 겁니다. 그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호텔 옥상 정원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박도현 회장이 직접 준비한 자리였다.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정원 곳곳에 청사초롱이 은은하게 빛났고 봄바람이 향긋하게 불어왔다. 그 자리에서 지훈과 혜운의 약혼식이 조촐하게 치러졌다.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도연은 멀리서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호텔은 이제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공동체였다.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은 마지막으로 호텔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로비에는 화사한 봄꽃이 장식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그는 지훈과 혜운을 조용히 불러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더 이상 많은 말은 필요 없네. 이제는 자네들이 이끌어가야 할 시간일세. 두 사람은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 안에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다. 도연은 호텔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높은 하늘이 그를 맞이했다.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유리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라호텔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훈의 원칙과 해운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였고 박도현의 용기가 빚어낸 아름다운 변화였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 향기가 흩날리는 그곳에서 호텔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